자, 얘들아, 8페이지에 있는 지문요, 해설하기 전에 저랑 몇 가지 한번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요, 필기할 수 있으니까요, 필기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요,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제약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요, 이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 애초에 재산권은요, 내 마음대로 무한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공의 복리, 즉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를 낳을 만한 경우에는 제한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사회적 제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무한정으로 내가 이 땅 내 맘대로 쓸 거야 라고 해서 산을 다 밀어버렸어. 그렇게 되면 환경에 피해가 생기겠죠? 근데 환경에 대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 같은 걸 함부로 밀지 못하게끔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합니다. 이걸 사회적 제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헌법상으로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건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아,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 이거 손실 입었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제약에 대해선 청구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런 권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희생은요, 얘들아, 희생이라는 말을 썼어. 이 말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이런 건 충분히 제약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손실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 뭔가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그럼 얘들아, 지금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권을 제한시키는 경우에 사회적인 제약은 헌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희생은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얘들아, 무엇이 사회적 제약이고 무엇이 특별한 희생인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글에는 뭐가 등장하냐?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억이 먼저 등장하는데, 자, 이 글에서 기억이 뭐였었어요? 무슨 이론? 경계 이론입니다. 경계 이론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잠깐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계 이론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제약이 어느 정도 수준의 범주가 더 커지면, 그러니까 정도가 더 심해지면 그건 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냐면 정도가 심해졌어요.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은 이건 뭐로 볼 수 있다?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반면에요. 니은에 있는 분리 이론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분리 이론은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둘을 구별시켜놔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시는 게 뒤에 있는 24번 문제를 푸시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가 되었다면요. 본문 같이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으로 가실 건데요. 자, 얘들아, 1문단에 보면은 지금 뭐가 나오냐? 손실보상 청구권이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 손실보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 공익을 위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적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얘들아 특별한 희생은요 사회적 제약과 다르다고 했어. 무슨 말인지 기억나시죠? 자, 이런 게 발생한 경우에 개인은요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동이에요. 얘들아 재산권을 침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사례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례의 내용은 읽어보셨겠죠? 자, 국가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병원에 병동을요, 감염자들을 막 넣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만큼 병원은요, 더 다른 병을 가진 환자들을 더 받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한 겁니다만 이때는 재산권에 침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해된 재산권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이 나타나게 된 배경입니다. 무슨 배경 때문이에요?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한 권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공적 부담의 평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밑에 나와 있죠.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부담을 공공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회적으로 분담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제가요, 노란색으로 밑줄 지은 부분 보이시나요? 자, 요 문장 기억하시고요. 바로 여러분 몇 번 가실 거냐면 25번에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적 부담의 평등에 대해서요,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지은 부분이 더 해설한 부분인데요. 자, 노란색 보시고 25번에 1번 한번 보세요. 자,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정작용으로 인한 부담을 개인이 모두 떠안게 되는 걸 조정하기 위한 거니까 맞는 말이죠. 개인이 떠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공공이 부담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25번에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실 거예요. 자,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이라면서 헌법의 규정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용침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했네요.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공용침해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특별한 희생 안에 속합니다. 자, 공용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다는 건 뭐예요? 분명하게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제 이어서 볼게요. 공용침해 중 수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한다라는 건 뭐예요? 재산권을 국가에게 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재산권이 개인에게 있었지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권을 누구에게 준다? 국가에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누구 걸로 돼? 국가 걸로 되는 거죠. 자, 이제 사용입니다. 사용은요, 일시적으로 쓰기만 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경우 가능하죠. 제가요, 자동차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잠깐 쓰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친구가 빌려서 썼을 때 그 자동차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야? 내 거야, 그 자동차. 맞지? 그럼 얘들아, 지금요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쓴다 할지라도 소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전히 개인에게 있어요. 맞지?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보고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시고 자, 문제 몇 번으로 이동하실 거냐면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 2번. 21번에 2번. 공용침해 중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 행정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얘들아, 일단 사용은요. 국가에게 개인의 재산권이 이전되지 않는 건 맞는 말이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한이에요.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마찬가지로요. 사용하거나 라고 얘기했죠. 여기에도 개인의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을 근거로 삼아서 21번에 2번은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달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제한도 마찬가지로요. 소유권, 재산권이 국가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틀린 거죠. 정확하게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두라고 바꿔야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한편 제23조 3항은 무슨 말이에요?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건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용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같이 다녀야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제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요. 사회적 제약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글에서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사회적 제약인데요. 사회적 제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 제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라고 밝혔어요. 자, 얘들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지으시고요. 자, 문제 몇 번 갈 거냐면요. 21번에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 1번.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얘기했죠. 21번에 1번에 어디?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얘기했잖아. 얘들아 일단 헌법이 개인에게 재산권 보장하니? 보기 본문 보셔야 돼요.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맞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법률로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뒤에 그 내용은 법률로서 구체화된 거다. 똑같은 내용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지금요. 어머 얘가 답이 안 되겠지? 자 얘는요. 맞는 말이죠.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얘는 달리 때문에 틀렸죠. 자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거죠.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회적 제약의 경우에는요. 보상한다 안 한다?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들아 그럼 문제 몇 번 가보도록 할 거냐면요. 25번에요.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2항에서 즉 제2항은 뭐야? 제23조 2항입니다. 제23조 2항에서 사회적 제약의 범주 안에 있다면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 얘들아 뒤에 있는 25번에 3번은 맞는 말이죠?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은 뭐예요? 사회적 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서 첫 번째 경계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 분리 이론이 있습니다. 자, 경계 이론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구별되지 않고 침해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요. 뭐가 되는 거야? 위에서 얘기한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이 D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25번에 4번 한번 볼래?
근데요, 25번에 4번은요, 여기서의 양자를요, 경계이론의 입장과 분리이론의 입장으로 해석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되면 문장이 이상해질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25번에 4번은 틀렸습니다. 뭐라고 바꾸셔야 돼요? 경계이론의 입장과 분리이론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랑 누구?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사이에서의 차이가 크지 사실상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정답은 4번이 틀린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얘들아,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대요. 얘들아, 위에 제가 그렸던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얘기죠.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특별한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특별한 희생이 된다면 뭘 받을 수 있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적 제약일 때는 보상 받을 수 있어? 못 받아? 못 받습니다. 요거 아시겠죠? 자, 이제 밑으로 갈게요. 따라서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 얘들아, 아까 전에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 뭐라고 얘기했니? 이걸 특별한 침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위에다 적어주세요. 이걸 특별한 침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별한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얘들아, 아까 전에 특별한 침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실 거예요.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침해. 공용침해는 뭐냐면 얘들아, 특별한 침해야. 보상을 규정하지 않고 특별한 침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법률은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잘못된 법은요, 얘들아, 위법한 행정 작용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틀렸으니까.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경계이론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적법한 공용의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의 침해 행위,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별도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는 특별한 침해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특별한 침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돈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얘들아, 일단 기억에 대해서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은 무슨 입장? 경계이론이에요. 경계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23조 제3항에는 뭐가 있냐? 위로 보시면 이거예요. 자, 23조 제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써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한 침해와 보상 규정은 하나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근거로 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하여서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즉 뭐겠어요? 재산상의 손실? 특별한 침해죠. 특별한 침해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기억 보겠습니다.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얘들아, 이거 뭐 있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뭐였었어요? 특별한 침해 있었죠.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어? 두 번째 사회적 제약이 있었어요. 얘들아, 지금요, 이 입장, 기억의 입장이요. 기억의 입장은 지금 특별한 침해에는 법이 없어도 보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지금 이 경계이론에서 사회적 제약도 보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제약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보상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적 제약이 심각해져서 특별한 희생이 되면 그때부터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22번에 3번은요. 특별한 침해이든 사회적 제약이든 언제나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상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것이죠. 4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재산권의 침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앞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실게요.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5번 보실 거예요. 자, 기억은 모두 보상 규정이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 이걸 뭐라고 봤어? 기억은 특별한 희생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특별한 희생을 규정한 법률은 밑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써 있죠. 보상 규정 없이 특별한 침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법률은 위법합니다, 위헌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의 기억에 대한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분리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리이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2항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23조 제3항의 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죠. 근데 그걸 구별하는 기준은 입법자의 의사입니다. 입법자가 뭘까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 국회의원들이 있죠. 자, 입법자의 의사라고 얘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밑에 써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의 규정이 있어요. 보상 규정이 별도로 있으면 그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보상 규정이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은요, 헌법 몇 조죠? 헌법 제23조 제3항에 있습니다. 반면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보냐면 사회적 제약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저는 지금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 내용을 이렇게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됐니 얘들아? 자, 가실 거예요.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건 법에 보상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제23조 2항, 얘들아 제23조 2항에서는 뭘 규정하고 있니? 밑에 써있죠? 23조 2항에선 뭘 규정하고 있어? 그렇죠.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재산권 침해가 여기서 규정한 사회적 제약보다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면 이건 그냥 위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경계이론과는 달라요. 경계이론이었다면 만약에 이걸 위헌이고 얘는 왜 위헌이야? 특별한 침해인데 보상 안 해줬으니까 위헌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분리이론은 이걸 특별한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침해와 사회적 제약은 완전 따로따로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도하게 사회적 제약을 한 것이고 따라서 위헌이고 이렇게 되면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리이론은 이럴 때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상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경계이론이에요. 경계이론처럼 하지 말자. 다시 뭐 하자? 위법한 행정작용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해야 돼 라고 봅니다. 왜인지 한번 볼게요.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이건 바로 뭐냐면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는 거예요.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손실을 보상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특별한 침해입니다. 특별한 침해에다가 함부로 적용하지 말고 이 재산권을 지키고자 하는 원칙적인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22번에요. 니은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헌법 23조 2항에서는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보고요. 사망은 뭘 보고 있다고 했어요? 특별한 침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봤으니 전혀 다른 내용 규정하고 있다고 보네요. 자, 4번입니다. 니은은요,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보상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침해, 보상 규정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5번입니다. 니은은요, 보상 규정 없이 밑줄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걸 위헌이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25번 가보도록 할게요.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그래 힌트가 있어. 어디에? 뒤에 니은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이게 바로 원인, 그래서 결과, 인과관계가 지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얘들아, 지금 뒤에 있는 원인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뭐보다 더 중요해? 손실보상보다 훨씬 더 중요해. 즉 재산권을 애초에 모하면 안 돼. 재산권을 애초에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돼 라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3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왜? 재산권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입법자가 별도로 보상을 규정했어. 그거는 특별한 침해라는 거죠. 특별한 침해가 아닌 이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볼게요. 1번입니다. 얘들아, 보상 없이 제한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이거 맞아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얘들아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지금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2번입니다. 공용침해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이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하죠. 왜? 헌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들아 지금 헌법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 이 둘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디귿이요. 이 헌법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 3번입니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 없이 규정된다? 이러면 자기 맘대로 하겠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약되겠죠? 이 글에선 재산권을 제약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회적인 기준, 공공의 복리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5번입니다. 얘들아,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손실보상하면 안 돼?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특별한 침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특별한 침해는요, 공익을 위해서 침해가 된 경우 뭘 해줘야 돼?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3번의 정답은 5번이 가장 적절하다입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셔서요. 24번입니다. 24번은 78.7%의 친구들이 틀린 문제고요.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에서 오답률 1위였던 지문이에요. 지문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 법률에 따르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게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 하는 거야? 재산권을요? 제한시키는 겁니다. 맞지? 그런데 A 법률은요. 여기 밑줄 할 거예요.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한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아까 전에 얘들아 분리이론은요. 보상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침해고 보상 규정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없어? 보상 규정이 없네. 그럼 이걸 뭐라고 판단할 거야? 헌법재판소는 이거 입법자가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얘기했으니 이거 사회적 제약으로 본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얘들아 사회적 제약은요 아까 전에 어떤 법을 근거로 삼았었니? 사회적 제약? 헌법 제23조 그렇죠. 제2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뭐에 근거해서 헌법 제23조 2항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합헌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사회적 제약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제약 인정. 사회적 제약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너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기 밑줄 할 거예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났대요. 그리고 과도하게 침해한대. 얘들아, 지금요 이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이야. 보세요.
분리이론의 입장에서는요, 니은이죠. 분리이론의 입장에서 사회적 제약의 범주 바깥에 있는 것들은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두 개는 아예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뭐야? 그냥 위헌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분리이론이 아니라 경계이론을 입장으로 삼았다면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걸 뭐라고 봐요? 특별한 희생이라고 봅니다. 차이점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이 글은 무슨 입장이기 때문에 분리이론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것은 그냥 위헌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되셨죠? 요 그림 기억해야 돼. 기장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거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됩니다 라고 판단했네요. 자, 그럼 얘들아 1번부터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2항에 위반되는지 판단했죠. 왜? 이게 사회적 제약인지 아닌지 고민했죠. 근데 사회적 제약은 헌법 제23조 2항에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들아 이거 1번은 맞는 말이죠. 지금 요거 고민했어요. 2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3항, 23조 3항은 뭐였었어요? 특별한 희생이었습니다. 맞지 얘들아? 앞에 본문에 있어. 헷갈리면 다시 찾아가 보면 돼. 특별한 희생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근데요. 이 헌법재판소 무슨 입장입니까? 분리이론 입장이에요. 분리이론은 특별한 침해와 사회적 제약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 가실게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를 얘들아 여기 위에 써 있죠?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공공성을 생각했어 안 했어? 생각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적 제약이죠. 이 사회적 제약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죠. 이걸 넘어서기 때문에 위반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5번이 중요해요. 얘들아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합니다. 자,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려면 어떤 그림이어야 돼? 기억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요 보기에서 헌법재판소 무슨 입장 취한다고 했어요? 분리이론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5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왜? 무슨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경계이론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장 어려웠던 법학 지문까지 같이 한번 해설해 봤어요.